안녕하세요. 소명학교 입학 설명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날씨도 덥고 또 들어오다 보면 길도 많이 안 좋죠. 또 그러는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입학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프닝으로 소명학교에 아주 멋진 합창단이 있어요. 소명이 부른다라고 해서 학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부르는 소명이 부른다입니다. 공사도 하고 중간중간 비도 오고 여기까지 찾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 험난한 길 뚫고 오실 만큼 우리 학교 참 좋은 학교입니다. 저희가 주와 함께 하는 길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진학을 앞둔 아이나 부모나 모두가 처음 가는 이 길,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앞의 길이 어두문일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홀로 걸어도 나 두렵지 않네, 나 외롭지 않네.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그 길 함께 하리니. 주신 마음으로 가져가신다 해도 광야에서 나 홀로 길을 잃고 헤매도 나 두렵지 않네, 나 외롭지 않네. 주님이 나의 모습 내 마음 다 알고 있으니. 때론 삶의 시련에 지쳐서 그 손 놓을지라도 주는 단 한 번도 나의 손 절대 놓지 않았네. 나를 살리시는 주, 나를 세우시는 주. 정광의 눈물로 너의 아픔 다 지울 수 없어. 내 모든 슬픔 주 손으로 얻을 때까지 수백 번 넘어지고 넘어져 다가는 곳에서 주 나를 맞아주시네. 나는 여전히 두렵고 연약합니다. 나의 약한 마음 무너지고 지칠 때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전방의 눈물로 너의 아픔 다 지울 수 없어. 내 모든 슬픔 주 손으로 얻을 때까지 수백 번 넘어지고 넘어져 다가는 곳에서 주 나를 맞아주시네. 주 나를 맞아주시네. 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소명학교에 방문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소명학교장 정승민이라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닉네임은 슈퍼맨이에요.
예, 하늘을 날 수 있나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소명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학생들하고 조금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마 뭐 지인분의 소개로 오신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를 검색해 보고 또 어떤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모르겠어요. 우연치 않게 이 주변에 그 이름난 카페들도 있고 맛집들도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 간판을 보고도 종종 오시거든요. 혹시 그렇게 오신 분 계셔요? 아, 예.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던지 간에 소명학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그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렇다면 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두 가지 대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 대안학교인 소명학교를 조금 더 잘 알아가라고요. 학교를 보는 관점이기도 한데요. 학교의 기독성이 어떤 것인지, 또 대안성, 일반 학교하고의 다른 기독교의 대안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명학교만의 장점과 특징은 무엇인지 보셨으면 좋겠고, 학교잖아요. 학교로서의 어떤 체계와 시스템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신다면 조금 더 잘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소명학교는 이렇게 큰 재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교회에 소속된 교회가 아니에요. 독지가가 세우는 학교도 아닙니다. 8명의 기독 선생님들이 201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작은 상가 건물에서 시작을 했고 2번의 이사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1기 졸업생 300여 명의 소명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40여 명의 선생님들과 200여 명의 학생들이 날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과 역동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 흐름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좋은 선생님들 또 2부의 부스에서 우리 학생들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3가지 꿈 때문인데요. 그 3가지 꿈은 소명학교의 핵심 비전이기도 해요. 그 3가지 꿈은 성경한국, 통일한국, 세계선교, 이것을 저희들은 지향하는 교육을 합니다. 성경한국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또 소속된 교회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꿈이 성경한국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한국은요, 이제 분단된 지 80년이 되었는데 불안과 전쟁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하나 된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그것에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통일의 첫 세대로 준비되기를 우리는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소명학교의 꿈이기도 하지만 세계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예수님께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삶, 저와 여기에 계신 우리 이 선생님들은 그 부르심, 기독 대안학교인 소명학교의 이 3가지 꿈을 이루어가는 소명인들을 세우는 부르심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사단이 기뻐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방해하겠지만 저희들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함께 우리 선생님들은 묵묵히 그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소명학교에 방문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뜻, 저는 두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배워요, 우리 학생들. 예, 감사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소명지기 임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소명학교에서의 생활 중에서 느낀 점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4절은 소명학교가 만들어질 때 주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소명학교의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에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에 대한 것과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담임 선생님을 멘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학생들을 멘티라고 부르는데요. 멘토 선생님과 멘티가 멘토링을 하면서 고민 상담, 궁금한 점 등을 나눕니다. 물론 저도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멘토 선생님과 멘토링을 했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저희 고민을 해결하고 멘토 선생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소명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학력끼리 시대와 주제를 가지고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탐방하는 통합답사, 중등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국의 땅을 걷는 국토순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학생 모두가 즐기는 학교 축제인 화목제 등이 있습니다. 저는 소명학교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통합답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같은 학년끼리 잘 가보지 않았던 한국의 지역에 대해 수업 시간에 먼저 배우며 조사도 하고 직접 가서 탐방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명학교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묵상과 말씀 나눔을 통해서 그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고 방학 중에도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소명학교는 글을 쓰는 것을 배우며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시험에도 서술형과 논술형이 많이 들어가고 과제 수행을 위해서도 국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소명학교에서는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고 어휘력과 문해력을 키우는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지 소명학교 3년차인 저는 7학년 때보다 문해력과 글쓰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소명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는 소명에 대해 알았던 가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통해 소명이라는 학교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친구를 통해 소명학교를 알고 소명학교에 다니고 지금 중등 소명지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명학교에서의 여러 활동들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중등소명의 인권이었습니다. 제 나눔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명학교에 재학 중인 9학년 중등 소명지기 이가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3년 소명에서의 시간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평소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다가가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7학년 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색해하며 친해지기 어려웠지만 3년 동안 지내며 점차 서로서로 먼저 다가가주면서 친해져 현재는 모두 다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저희 학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소명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 학교에 오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오빠의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지금 12학년에 재학 중으로 오빠는 6년, 저는 3년째 소명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즈음 여러분들과 같이 중학교를 어디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닐 수 있고 통학이 편한 일반 학교를 갈지 아니면 오빠와 함께 통학은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소명을 갈지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하였는데요. 오빠가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보고 나서 저는 소명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활동들이 어떤 활동들이었는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마다 반 친구들과 함께 묵상을 하고 매년 4월 말 각 학년마다 통합답사를 가고 9월 국토순례를 가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항상 친구들과 함께 많은 활동들을 하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이 학교로 오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일반 학교와 확연히 다른 점이죠. 일반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활동들을 친구들과 함께하며 여러 추억들을 쌓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친목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웃 사랑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명학교에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소명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 중 국토순례가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 중등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국토순례를 떠나게 되는데요. 국토순례는 예수님의 고난의 걸음을 생각하며 중등학생들이 다 함께 걷는 활동입니다. 7학년 때는 처음으로 가는 국토순례라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고작 나 하나를 위해 이렇게 힘든 길을 혼자 걸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예수님께 감사와 죄송한 마음이 들어 오히려 두레원들과 함께 힘을 내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9학년으로서 국토순례를 가게 됩니다. 체력도 많이 약한 저라 후배들을 잘 이끌며 성공적인 완주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거리를 가방을 메고 걷는다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불평, 불만이 아닌 오히려 감사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어매 잘 완주하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명학교에는 미라클 840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8시 40분이 되면 각자 반에 돌아가 자리에 앉아 오늘 자신의 하루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하는 플래너를 쓰고 묵상을 준비합니다. 10분이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주일로 보면 50분이라는 긴 시간을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플래너를 쓰지 않았던 사람이고 계획형이 아닌 완전 즉흥형이라 매일 아침마다 플래너를 꼬박꼬박 쓰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지금 역시 마냥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플래너를 쓰는 날과 쓰지 않는 날의 차이를 확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알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잘 하게 된 제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작성하고 일주일에 한 번 세움 시간에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주셔서 자신의 시간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을 점점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3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소명에 다니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점점 성장하고 자라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명만의 특별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함께 소명에서의 추억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나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소명학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인재를 길러내는 특별한 배움의 공간입니다. 지식만이 아닌 지혜를 배우고 창의적인 수업과 살아있는 토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합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인성과 영성을 함께 키우는 교육.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을 발견해 나갑니다. 세상을 배우고 이웃을 섬기며 자신의 길을 찾는 여정. 배움이 삶이 되고 삶이 소명이 되는 학교. 당신의 소명을 찾는 여정. 소명학교와 함께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학교에서 중등 교감 그리고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PT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가 입학 설명회를 했잖아요. 지난주는 지금 오신 분의 3배 정도 오셨었어요. 그런데 저의 긴장도는 똑같아요. 네, 한 분이 오시든 100명이 오시든 긴장도는 똑같은데 왜 긴장도가 똑같을까요? 제 한마디 때문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네, 엄청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퀴즈를 내요. 제 긴장도 푸는 이유도 있지만 퀴즈를 내는 이유는 제가 한 번에 퀴즈를 다 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될 그 의무가 있잖아요.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저 몰랐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괜찮아. 근데 나중에 안 오거나 잘 안 듣고 우리 학교 지원 안 했어. 나중에 들으니까 거기 갈걸. 몰랐네. 근데 내가 다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한 30여 분 설명할 텐데 정말 집중해 잘 들으시고 네, 궁금한 거는 이따가 제가 끝나면 영상이 또 나옵니다. 그때도 설명이 되고요. 다 끝나고 올라가서 네, 각각 부스에서 또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잘 대답하시는 분께 한 분에게 제가 오늘 상품이 2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여러분 나인블럭 카페 아시나요? 나인블럭 카페 아세요? 네, 나인블럭은 우리 수도권에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 고기동에도 있는 거 아세요? 가보신 분 계세요? 네, 가보셨어요? 네, 나인블럭과 저희 학교가 잘 협력하고 있어요. 같이 행사도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입학 설명회를 위해서 네, 커피 쿠폰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하시는 분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별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네, 어머니.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그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고 진짜 그래요.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 학교 생각하고 막 가고 싶다 이런 학교. 네. 또 다 듣고 잘 말하신 분에게 한번 드릴 겁니다. 제가 원하는 답 아니면 좋은 답. 또 없으세요? 드려요? 일어나셨어 지금.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이분 드리라고. 저기 뒤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학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학교. 그럼 어떤 학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학교? 하나님이 모든 기독교 학교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은데 심지어 공립학교, 사립학교도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럼 다 좋은 학교네요. 미안해요. 좋은 답인데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해가지고 네, 좋은 하나님이 이끄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또 대답하실 분 없어요? 네. 자, 그럼 소명학교는 좋은 학교일까요? 네. 그럼 저 위에 있는 저 D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우리 밑에 있는 S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지방에 있는 많은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이 좋은 어떤 학교 다 좋지 않아요? 그죠?
그럼 완벽한 학교는 있을까요? 완벽한 학교가 있을까요? 네. 없죠. 자, 상품은 우리 아버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 했을 때 제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 것 같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는 여기서의 답은 내 자녀한테 맞는 학교예요. 네. 내 자녀에게 맞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주위에 이 학교가 좋대 하고 가지 말란 소리예요. 직접 듣고 이 학교가 정말 좋구나. 근데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을 거. 그러면 좋은 학교가 아닌 거예요. 그죠? 내 아이가 다닐 학교잖아요. 그럼 내 아이에게 맞는 학교로 가야지. 그렇죠? 내 아이는 이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를 얼마나 맞는지를 지금 보셔야 돼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네, 전국의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엄청 많아요. 한 300여 개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대안학교가 이 수도권에 반이 있어요. 반이 있고요. 한 150개 넘게 있겠죠. 수도권에, 서울 경기에만. 그리고 이 용인, 성남, 수원 이 지역에 그 중에 50%가 또 있어요.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50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 부근에. 자,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단점은 너무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맞는 학교 찾기가 더 그만큼 힘든 거죠. 왜냐하면 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얘기 들으면 이게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기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저기 경기 북부에 가면 기독교 학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내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잖아요. 되게 쉽게 가서 여기 괜찮네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고민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아이에게 어떤 학교가 맞는 학교일지를 지금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 학교는 많아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많이 학교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 세상의 교육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점점 사회가 양극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청소년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계속 고민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에서도 이런 대안학교들,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는 그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듣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 동네의 장점이기도 하죠. 이 지역에. 그렇지만 서울에만 일단은 사시고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버님들 회사 가면은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딴 나라 얘기, 딴 세상 얘기인 거일 수 있어요. 이 기독교 대안 교육이. 네. 여전히 학교는 중고등학교는 무엇을 위한 발판이에요? 대학을 가기 위한 발판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 어떤 좋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그 다음에 의치한 여기를 가기 위한 그래서 네 아들 오늘 어디 갔어? 네, 어디 갔어? 그래서 학원 뭐 다녀? 어떤 과외? 어떤 컨설팅 받아? 요거가 우리 회사 다니시는 아버님들 사이에서는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 거기 왜 보내? 그 이상한 애들 가는 데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우린 아닌 것 같죠. 우린 이 지역에 사니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 지역에서 그런 교회들을 다니니까 우리는 이게 익숙한데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만나면 이거는 정말 미련한 짓인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기독교 대안학교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저희는 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아니에요. 교사들이, 기독 교사들이 세운, 자발적으로 세워서 여전히 14년째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어디인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소명학교는 과연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학교 교육과정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소명학교 교육과정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30분 안에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피드백 이것도 넣어달라 이것도 넣어달라 했더니 한 2시간 정도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30분인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만 뺐는데도 되게 많아요, 양이.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을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리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스에 가면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상품이 소리카페. 소리카페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리카페는 소명협동조합에서 하는 우리 학교 내에 있는 카페예요. 그래서 오늘 소리카페가 열었어요. 지난주에는 안 열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받으신 분이 따로 오셨어야 돼 또. 그래서 오늘은 끝나고 이걸 받으시는 분은 가서 네, 간식, 음료, 아이들의 안식처입니다. 그곳은 과자도 팔고 학교 후에는 라면도 먹고 그래서 학교 끝나고 애들 집에 안 가고 라면 먹고 가고 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사발면 먹고 그리고 거기 과자도 많이 팔고요. 음료도 많이 팔아요. 오늘 한번 경험해 보세요. 별관에 있습니다. 자, 기독교 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네. 획일성이요? 어디가 획일적이죠? 정규과정. 네. 공립학교는 정규과정을 해야 되고 우리는 정규과정 안 해도 되고. 네. 정답은 아닙니다. 좋은 차이일 수 있죠. 그렇죠? 우리도 정규과정을 하는 교과도 있고 안 하는 교과도 있고 일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네. 또,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맞추세요. 이거 안 맞추시면 제가 갔습니다. 목표! 무슨 목표예요? 그걸 맞춰야 돼요. 목표가 뭐가 다른지. 네, 무슨 목표가 다르냐고. 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또, 네, 뒤에 손 드는 거 아니야? 이거 머리 넘기는 거였어? 그렇구나. 아버님 생각나셨나요? 똑똑한 시민이요? 네. 미련한 시민? 네. 똑똑한 시민과 하나님을 잘. 네. 맞는데 그거를 딱 한 단어로 뭐가 달라? 소명이 다르다고요? 소명이 어떤, 네. 소명을 키우는 학교라고요, 우리. 네. 뒤에 학생 아까 들었다가 정답!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나왔어요. 세계관이 다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학교와 공립학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네, 어떻게 볼 거냐,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네. 수학을 어떻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거에 따라서 이 수학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책과 아닌 책이 다른 거죠. 그거를 우리는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학교 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기독교 학교하고 소명학교의 차이도 있을 거잖아요. 이걸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독교 학교하고 소명학교가 뭐가 달라야 여기를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집이 갖고 고기동 살아가지고 나 여기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오면 감사하죠. 저희는 와주셔야 됩니다. 다 지원해 주셔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면은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학교의 매력에 빠지실 거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 퀴즈도 학교 이걸 드리겠습니다. 자, 소명학교의 영어 이름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이거 들면은 이제 여기 있는데 가려져서 제 문제를 냅니다. 영어 컨닝하지 마시고 이미 컨닝한 거 아니에요? 네. VCCS를 그러니까 풀어서 그 VCCS가 뭐냐고. 너 했으니까 내가 안 돼. 정답입니다. 비전 클래시컬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VCCS. 그래서 네. 비전 크리티컬 크리스천 스쿨인데요. 자, 이 단어를 이렇게 제가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돼야 되는 것이 비전,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바뀌면서 계속 바뀔 수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우리 교사 주도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이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 계속 연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게 공립학교와의 차이기도 하지만 다른 기독교 학교와의 차이예요. 어디에서 압박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이런 게 없어요. 교사 자발성으로 우리가 이 교육과정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빌드업을 해오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교육과정인지 그게. 그리고 세상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야 될 것들. 고전, 인문고전 이따 설명할 건데 인문고전 서적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복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것.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자, 부르심, 소명. 부르심은 한자 뜻으로 부를소의 목숨명이죠. 목숨으로 부른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학교에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소명은 직업이다 해서 소명학교 가면 직업을 찾아준다는 오해가 있어요. 소명학교는 직업을 찾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소명을 직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명학교는 직업학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직업학교가 아니에요. 소명을 찾아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소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얼마 전에 우리 올해 대학을 들어간 친구가 왔어요. 와서 부모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학을 갔더니 좋은 대학 갔어요. 상위권, 아까 말했던 상위권 대학 갔어. 상위권 대학 가가지고 애들을 봤더니 얘네들은 진짜 6년 동안 학원만 다녀가지고, 뭐 12년 다닌 친구들이 학원만 다녀가지고 그 학교를 오기 위해서 왔어요. 왔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냥 대학 이름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은 얘가 이제 소명의 이 힘에 대해서 느낀 거예요. 딱 이제 나가보니까 아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6년 내내 고민했거든요.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과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명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온 거예요. 똑같은 대학을 가는데 얘네들의 삶은 완전 다르죠. 6년을 준비한 사람하고 그냥 수능 준비만 해가지고 온 친구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스템이 한국의 교육과정이에요. 그게 대학만 가면 끝나니까.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제가 40대 중반인데 제 친구들이 이 나이가 돼서, 제 친구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다. 제 친구들의 자녀가 중고등학생 된 친구도 많은데 그 친구들이 이 나이 되면은 그런 교육 안 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냥 고3, 이제 제 친구 한 명이 대학을 갔어. 이제 자식 이제 끝났다고. 왜 끝났어요? 그건 끝이라는 건 고등학교 때 대학 시험 보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여전히 있다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거에 그냥 대학 가는 그거 목표에 있어가지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해가 있죠. 소명학교 그럼 대학 별로 신경 안 쓰냐? 이따가 보여드립니다. 우리 애들이 어디를 대학 갔는지를. 자,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이제 5가지 우리 브로셔에 있는데요. 브로셔에 있는 5가지를 보면서 그 안에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빨리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알기입니다. 하나님 알기에는 먼저 아침 묵상과 성경 수업 이게 있는데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소명에서 하루 일과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9학년의 일과표예요. 보시면은 아까 840, 제가 840은 한 통으로 해놨는데 우리 가영 학생이 아까 말했던 8시 40분부터 50분, 이게 일주일 모이면 50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라클 840이라는 거,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 10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하자. 그리고 나서 정돈된 마음과 우리 하루의 계획이 정돈된 상태에서 아침 묵상을 하자.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한 주의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교과, 이거는 교과, 이렇게 일과가 돼 있습니다. 자, 성경 수업은
이거는 이제 9학년 아까 여기 보시면은 9학년 2교시에 월요일 2교시 성경적 세계관이 있죠. 9학년 수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 수업과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교과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강의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2명 그리고 우리 협력 목사님으로 계시는 정영식 목사님 같이 해서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인문학, 인문고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교육과정입니다. 10학년, 11학년 교육과정이고요. 10학년 때는 이따가 또 부스에 가면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인문학, 인문고전 교재와 참고도서입니다. 자, 이런 책들을 읽고 인문학 10학년 인문학 1학기 시간에는 영국 고전과 관련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때 19박 20일로 실제로 그곳을 떠납니다. 영국 비전 트립으로 19박 20일 동안 이게 지난 여름에 갔다 온 여행 일정입니다. 네, 가서 그 각각 곳곳에 현장들을 방문하고 위에 또 부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갔다 와서 아이들이 쓴 글이에요. 네, 3번째 보시면 나는 성경의 사실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는데 궁금하잖아요. 여기 안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성경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있냐고 계속 질문한 친구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설명해봤자 이 친구들이 그 책을 읽고 현장에 갔더니 이 유물들이 이 대형 발부가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걸 실제로 보는 거죠. 그리고 편협한 사고를 첫 번째 선물 사고를 이어가고 연약한 나 작은 나를 그리고 평소에 이 감사를 또 배우고 오는 거죠. 여러 가지. 예, 제가 일부만 발췌한 건데요. 이런 배움들을 하고 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소명에서의 하루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저기 제가 하나 블랭크 해놨죠. 자 저기 뭐가 들어갈까요? 아까 자세히 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네. 9블럭 3번 주겠습니다. 자 자세히 제가 집중해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집중해서 봤으면 이거를 네, 맞출 수 있는데. 모르세요? 너 안 된다니까. 미안해. 하나만 받아 알았지? 그 어머니인데 독서 정답입니다. 내가 컨닝해야지. 내가 한 번 더 눌렀잖아요. 네. 그래서 네 독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학년에 인문고전, 인문학을 보이기 위해서 그거 그냥 가면 다 읽을 수 있냐? 그래서 중등 3년 동안 독서 시간을 금요일 1교시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필독서도 있고요. 독서 권장 등록, 독서 목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고 금요일 1교시에 읽고 나서 바로 독서 기록장을 씁니다. 그런 시간이 있고 이거는 중등만 하는 거 아니고요. 고등도 다 진행을 합니다. 고등은 좀 달라요. 고등은 책을 하나를 한 학생이 선정해서 북클럽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책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고요. 중등은 집중해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고 독서 기록장을 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기록장 저거 한 건 3년 쓰는 겁니다. 3년 동안 내가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걸 배웠는지 그런 훈련이 된 다음에 10학년에 인문고전, 인문학 수업을 준비를 저희가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벌 필독서가 있어요. 교과 부스에 가면 필독서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학교 이 소명학교는 어떤 책들을 읽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이 학교 이 책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지 마시고 또 이런 학교가 이런 책을 읽히는구나 라고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나를 알기입니다. 나를 알기는 자 먼저는 멘토링입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교사의 주도성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소명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첫 번째는 학생입니다. 네. 우리 사랑스러운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네. 자, 이거는 또 공립학교와 또 다른 대안학교와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멘토 교사라고 해요. 저희는 담임 교사라고 안 하고 멘토 교사라고 하고 멘토와의 상담을 멘토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요. 저희가 몇 명일까요? 많으면 10명, 적으면 6명, 7명까지 합니다. 한 학년에 반이 2개예요. 그 반에 멘토가 2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원이 40명이니까요. 40명, 20명씩 해서 한 반이 20명씩, 한 선생님이 10명 내외로 아이들을 맡고 있습니다. 네. 한 선생님이 30명, 40명씩 케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6명, 10명 이 정도가 돼야 우리가 충분히 아이들과 상담할 수 있고 고민을 듣고 멘토링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울림 수업입니다. 7학년부터 9학년까지 중등에서 하는 수업이에요. 이거는 자, 멘토링이 교사와 만나는 시간이라면 울림은 내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와 친구들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하고 대화의 방법, 이걸 똑같이 제가 PT에는 없는데 학부모 아카데미, 제가 PT에 설명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학부모 아카데미, 7인 7색, 배낭여행 너무 많아서 중등 배움과 성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할 수 없고, 학부모 아카데미에서도 울림 수업과 동일한 방식의 학부모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물론 지금 첫째나 둘째가 고등학교가 되고 고등학생 되고 뭐 성인이 된 부모님도 있겠지만 지금 6학년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착하고 되게 말 잘 듣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1 되고 중2 되면은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엄마가 세상에 제일 싫어.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하면 이제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고 우리 엄마 이상해, 얘 왜 이래, 걱정돼, 이렇게 되니까. 이 시기는 원래 그런 시기예요. 친구가 필요한 시기. 엄마보단 친구가 더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엄마보다는 친구가 더 마음 터놓고 친구와 또 연결되고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과 어떻게 학생인 나는 어떻게 아이들과 대화해야 되는지, 부모님은 내 자녀와 어떻게 대화했는지를 우리는 그거를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다른 대안학교의 큰 차이. 이거를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에서 하는 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소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소명 아카데미는 이따가 고등 일과표도 보내드릴 텐데 월요일 성경 수업 성경 수업 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학년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에 대해 내가 뭘 좋아했고 나는 언제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알아가고요. 11학년 때는 그 나에 대해서 알아간 것에 대해 난 진짜로 그럼 앞으로 뭘 하지? 나에 뭐에 관심이 있지 해서 진짜로 그 대학들을 찾기도 하고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기도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고3, 12학년 때는 내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바로 알바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내가 돈을 벌면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성교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킨십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 관심 많습니다. 결혼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청지기적 삶 살기입니다. 청지기적 삶 살기의 첫 번째는 낮은 울타리, 소명학교의 생활규칙입니다. 소명학교의 생활규칙은 낮은 울타리로 표현이 되는데요. 단순히 생활규칙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인 거예요. 공동체와의 약속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혹시 기독교 학교가 스마트폰 안 쓰게 하니까 왔어요, 또는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왔어요 라고 오신 학부모님들도 있어요. 네, 그게 아주 좋죠. 그런데 단순히 그 목적에 그거를 왜 금지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되는가에 대해. 왜 게임을 우린 게임 금지하지 않아요. 금지된 게임이 있는 거지. 게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네, 게임 할 수 있어요. 네, 게임 못해, 나 안 갈래 이러지 마세요. 게임 할 수 있고요. PC방을 못 가요. 네,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폭력적인 걸 못하는 거예요. 총 쏘고 이런 거.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게임 안 하게 하고 스마트폰 못 쓰게 하고 이성교제 못 하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안 되고요. 낮은 울타리는 2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해요. 게임도 게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올립니다. 이 게임 해주세요 하면 게임을 교사들만 이렇게 이 게임 안 돼가 아니라 게임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보고 이 게임은 서로 논의합니다. 그런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게임은 내려가기도 하고 안 돼. 그동안 됐지만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중독성이 심해요. 빼기도 하고 이 게임은 될 것 같아. 다시 올리기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건전한 게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네. 단순히 이게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왜 안 되는지를 알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나주늘탈이 개정할 때도 부모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선생님들끼리 토론하고 선생님들과 학생 전교생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아이들이 발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움과 플레잉인데요. 이제 교등에 가면 이따 설명하겠지만 학점제를 합니다. 자기가 시간표를 선택해요. 그러기 위해서 중등에 저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7, 8, 9 세움 수업이 다 있어요. 중등에. 그래서 내가 플래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플래닝을 왜 써야 되는지, 내가 플래닝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방학은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시험 기간이 오면 어떻게 내가 학습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코칭하고 플래닝 도움을 주는 수업으로,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플래닝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명만의 특징, 제가 이거는 플러스로 넣어놨어요. 네, 마음과 몸과 학습. 네. 마음을 우리 터놓기 위해서 점점 우리 코로나 지금 우리 7학년들 그리고 우리 중등 7학년 7, 8, 9, 10 다 지원자가 있을 걸로 알아요. 이 친구들이 코로나를 초등학교 때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있어 보면 지금 대학생 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대학생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코로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 사회적으로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발달될 시기인데 집에서 컴퓨터로만 있었던 거예요. 게임하고 아이들과 채팅만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케어를 못 받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공동체 생활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학교는 상담 선생님이 있습니다. 상담실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상담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네. 이따가 별관에 소리카페 가고 계시면 소리카페 옆에 저렇게 이쁜 공간이 사진으로 저 이쁜 게 표현이 안 돼요. 따뜻하고 이쁜 공간에서 꼭 가보세요. 네. 그래서 언제든 내가 힘들면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 협력 기관가 있어서 꾸준히 장기적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은 그 상담 협력 기관과 연결해서 상담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몸에 대한 건데요. 자, 체육과는 체육 부스에 설명을 하면 되는데, 자, 특별히 이것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거는 아마 전국 학교에 몇 개 없을 거예요.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기계를 통해서 신체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체력을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 마음과 몸을 우리가 정말 챙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제가 아는 공립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이걸 보냈어요. 이거 우리 학교 이거 있다고. 그러니까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공립학교에서도 꿈도 못 꿔요. 대안학교 없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도입해요? 도입할 수가 없어요. 저희 체육 트레이닝 전문 선생님이 계십니다. 체육 선생님이 계셔서 저걸 분석해서 그 아이에 맞는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몸을 알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서 저거 제가 검사한 거예요. 저런 데이터들이 쭉 나오고 예전에 있는 인바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건강을 또 챙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명의 두 번째 오해는 애들이 공부 안 시킨다. 학습 관리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는 빨리 교육과정 바뀐다고 그랬죠. 필요한 게 있으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올해부터 과제 피드백 프로세스라는 걸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매주 루틴하게 하는 과제들을 올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과제를 보고 하죠. 하면 선생님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력을 해요. 네.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저걸 하고, 저거를 그러면 안 한 애들을 어떻게 하냐? 저희가 남깁니다. 언제 남길까요? 아까 시간표, 제가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표에 빈칸이 하나 있었어요. 언제가 비어 있었을까요? 금요일 마지막에 비어 있었어요. 와, 대박. 집중했구나. 네, 대단한데요? 네, 금요일 마지막 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네.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단하네요. 금요일 마지막 시간 왜 비워놨냐? 이때 하교합니다. 학생들은. 그런데 과제를 안 하면 남아야 돼요. 네, 너무 슬프죠. 네, 남아야 돼요. 안 하면 남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부모님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제를 안 해서 남는지를 다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과제가 일주일에 나가는지
우리 아이는 얼마나 했는데 점수는 안 나가요. 부모님들한테. 아이의 점수 나가고 점수를 알고 싶으면 뭐 교과 선생님한테 연락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네, 점수는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의 고유 URL을 보내드려서 항상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 플랫폼으로 부모님들의 학부모 아카데미 참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의 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것도 우리 학교만의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 세 개 마음, 몸 학습 관리 소명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학교 한번 봐보세요. 하는 학교 없습니다. 상담실은 있는 학교 있죠. 이거는 100% 없고요. 100% 없어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확인은 다 안 해봤어요. 그 300개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확인을 다 하겠어요? 300개 다 확인 못하니까. 근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아이들 학습 관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역사와 시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네. 통합답사를 갑니다. 통합답사는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가고요. 이렇게 한국의 전 지역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통합답사를 떠나기 일주일 전에 각 교과별로 통합 수업을 합니다. 통합 수업을 하고 그 주제와 지역, 역사에 맞는 그리고 그 기독교 유적에 맞는 공부를 하고 그 주제 수업을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중등에서는 바로 다음 주 화요일 국토순례를 떠납니다. 네. 소명의 개교 때부터 했던 국토순례는 단순히 걷는 게 아니고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국토를 밟으면서 나의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진 이 한국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경험. 내가 후배를 도와주고 친구를 도와주고 선배와 함께 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3박 4일을 긴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세 번째로 통일. 아까 교장 선생님 얘기해 주셨죠. 남북 통합에 대한 우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양양 고성으로 가는데요. 마지막 목적지는 고성 통일 전망대입니다. 가서 북한 땅을 보면서 날씨가 좋으면 금강산까지 정말 잘 보여요. 가서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북한 영혼들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느끼고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중등이 국토순례를 갈 때 고등은 평화세대 비전트립, 10학년은 평화세대 비전트립, 11학년은 통일세대 비전트립을 갑니다. 제주도 그리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자세한 거는 또 부스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회소명, 고등의 프로그램입니다. 고등의 사회소명을 통해서 이 땅이 무엇으로 무너졌는지,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어떤 영역들이 무너져 있는지, 그 무너진 영역에 나는 어디가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일으키 세우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연구들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고등의 사회소명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한다면 중등에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갑니다. 8학년 전체가 가고요. 아까 10학년이 영국을 전체로 간다면 중등에서는 8학년이 여름에 전체가 갑니다. 지난 7월에 제가 8학년 아이들과 함께, 8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뽀송뽀송하죠. 뒤에 건물도 멋있고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갑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그냥 교육이 엄청난 교육이 됩니다. 부족할 게 없이 원하는 거는 다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아이들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여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를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을 남겨놨을까? 그냥 보고만 오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준비합니다. 이 지역의 선교센터에 가서 우리가 점심을 주는 그 후원을 하고 그 후원금으로 점심을 해주셔서 그걸 우리가 아이들에게 피딩하는 사역을 하고요. 네, 각 지역의 어린이 센터라든지 교회에 가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 방문을 합니다. 전도 대상자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교인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난 충격과 또 감사 여러 가지를 배우고 옵니다. 갔다 온 친구들의 또 후기를 보면은 8학년 친구들이 썼는데요. 성교를 마치고 쓰게 드러나는 남을 진심으로 섬긴 적이 있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정말 값진 경험들을 하고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중등은 크게 보면은 신앙, 세계관. 내가 이제 공립학교 다니던 친구라면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걸 바꾸고 그 다음에 성품, 관계, 수업, 공동체 하나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고요. 고등은 진로, 학점제, 인문고전, 사회소명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지금 설명을 할 건데요. 뭘까요? 네. 너 하면 안 돼. 미안해. 네. 학점제 누구 하셨어요? 네. 손을 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손을 안 드셔서 제가 그렇지만 드립니다. 네. 학점제를 설명할 겁니다. 고등학점제는 우리가 하고 시작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하고 있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진로 우리 학교가 얼마나 진로 진학 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 이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겸손하면 안 돼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 12학년 선생님들이 정말 대박입니다. 1기부터 지금 11기까지 졸업을 했어요. 정말 이거는 왜 이건 증명이 되어 있는 게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네. 이따가 어디 가는지 보면 알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동탄에 있는 모 학교에서 진로진학 포럼을 열어요. 부모님들이 다 아시는 정말 큰 학교들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그 학교들 선생님들 다 와요. 거기서 우리 진로진학 담당 선생님이 발제를 합니다. 요청이 왔어요. 소명학교가 해달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학교로 옵니다. 학점제를 시작하고 벌써 5개 학교가 왔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학교는 꿈을 못 꿔요. 지금 공립학교도 저거 시작하고 완전 이거 안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선생님들 계실 수 있어요. 공립학교 부모님들 중에. 꿈을 못 꿔요. 우리는 왜 할 수 있냐? 교사들의 자발성, 학교의 지원, 선생님들이 정말 큰 헌신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유연함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학점제는 소명 필수, 교과 선택, 일반 선택으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의 학교 100개의 시간표예요. 고등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시간표가 다 달라요. 아까 중등은 어땠어요? 시간표 다 똑같죠? 반별로 다르죠? 중등은 7학년 시간표 2개, 8학년 2개, 6개예요. 고등은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죠. 그래서 소명 필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소명 필수에서 빠져있는 과목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뺐어요. 퀴즈 내려고. 뭐가 빠져있을까요? 필수로 해야 되는 과목. 영어 필수죠. 영어 필수지만 더 중요하다고 죄송합니다. 영어 선생님들. 영어 너무 중요해. 난 영어를 못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미안해. 엄마도 받아가지고 내가 엄마만 내가 시키는데. 네. 독서 중요하지만, 네. 뭐라고요? 체육이요? 진짜요? 정답입니다. 체육. 바로 나와야 돼. 아까 체육 선생님입니다. 제가 체육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뺐어요. 체육 필수죠. 우리 이거 다 해놨는데 애가 맨날 아파서 학교 못 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아까 그 기계를 도입한 게 애들이 건강하게 더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유베날리스가 한 말.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와요. 네. 교과 선택은 이렇게 나와요. 교과 선택은 뭐냐면 소명 필수는 모두가 그냥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거. 교과 선택은 교과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영어 안에서 선택하고 체육 안에서 선택하고 그래서 일반 선택을 보면 이런 수업들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대안학교들이 흉내를 못 내죠. 할 수가 없어. 이런 과정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진짜 실제로 선택하는 거예요. 저 중에서 9개 중에서 선택하고 10개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아까 중등에 일과표였다면 고등은 이렇게 바뀌죠. 저 색깔 칠한 게 다 선택하는 거예요. 11학년들이. 필수 하나 빼고는 다 선택이죠. 네.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생 1, 2, 3입니다.
학생 1, 2, 3 각자 뭐냐면 자, 한 친구는 수능을 준비하는데 수학을 아직 하고 있는 친구, 한 친구는 수능을 할 건데 아직 수학을 포기하고 수학이 이제 안 해드는 친구, 한 친구는 예체능, 음악 전공으로 갈 친구들이 다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그거에 맞게 시간표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제 마지막 소명 5회, 소명학교 5회는 대학 못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기부터 3기까지 대학 진학해서 대학 진학은 다 하지 않고 지금 진짜 사회에 나가 취업까지 한 친구들을 바탕으로 제가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해보니까 작년까지 카운트 해보니까 서울에 안 간 학교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부터 밑에 대학교까지 안 간 학교가 없어요. 은근히 서울대학교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서울대학교부터 안 간 학교가 없이 다 갔어요. 서울대학교부터 네, 다 갔어요. 네, 서울대학교를 가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렇게 잘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 하지 마세요. 정말 그 아이에게 정말 맞게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 자, 여기에는 4기, 5기인데 5기만 하면 해왔어요. 이거는 왜 제가 5기를 해왔냐면 이 친구 네,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정 선생님이 삶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정말 삶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그 12학년, 11학년을 맡을 때 그 한 친구가 교대를 가고 싶은데 검정고시 출신들이 교대 수시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게 말이 돼? 헌법소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3기회가 그래서 못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헌법소원 이기고 5기 친구가 지원을 해서 공주교대 합격해서 지금 초등교사 임용고사 합격해서 선생님 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 선생님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소명이 다른 학교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이렇게까지 대학을 아이들 보내게 해주려고 그렇지만 또 대학의 목적이 두지 않는 그런 학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시작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시작은 제가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배교사가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시작은 기독교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졸업해서 다시 기독교 학교로 돌아와서 교육할 때 그때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명학교는 졸업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네, 뒤에 우리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네. 이 밖에 강사로 오는 졸업생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저 뒤에 분들은 멘토로라는 풀타임 선생님들만 제가 사진을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 교과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우리는 꿈꾸는 소명인 주의 나라 일꾼 되게 하셔서 주의 부르심 따라 좋은 대학 가고 그냥 스마트폰 안 써요. 그런 학교 아니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정말 어떤 꿈을 꾸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걸 원하는지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는지 무엇을 하든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는 그런 자녀로 키웠으면 좋겠는지 그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원해서 우리 학교에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명아카데미 수업은 소명학교의 핵심적인 교육과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소명아카데미 수업은 1차적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근데 단순히 일반 학교에서 다루는 진로교육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소명아카데미에서 다루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이미 쓰여져 있는 그 내면의 이야기들을 점검을 해요. 그래서 수업은 워크숍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워크숍 동안 작성한 글과 내용들을 가지고서 멘토링이라는 이제 면담 활동을 통해서 그 내면 이야기를 올바른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사회소명 교육과정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그 세상이 타락된 부분을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자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각 분야에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자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각 분야에서 그 타락된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 오염이 되는 타락의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아이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관련해서 담당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시고요. 학생들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소명을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명학교 협력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지성 목사라고 합니다. 모교 소명 채플은 소명학교에 처음으로 세워진 역사적인 채플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교 소명 채플은요, 제가 복음 이야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학생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결국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구나 라는 이 복음적인 메시지,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갈망하며 이런 설교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두둥탁! Hi, we are J-Core.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명학교 학생 찬양팀 제이코어입니다. 저희 제이코어는 그 이름대로 예수님이 중심이 된 공동체입니다. 제이코어는 소명학교의 선후배가 다 같이 모여 예수님을 따라 교제하고 하나됨을 연습할 수 있는 팀입니다. 저희는 주로 소명학교의 학생,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소나초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를 섬깁니다. 학생들부터 예배팀을 섬기며 사회에 나가서도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또한 삶 속 개인의 자리에서도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소명학교의 중등 과정에서 울림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학교 아이들의 특성상 관계가 되게 중요한 친구들이고, 관계가 안 되면 학습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대화하고 놀이하고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요. 8학년, 9학년들은 서클과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또 친구를 판단하지 않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배선프는 배움과 섬김 M 프로젝트의 줄임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안에서 개발함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학생들이 경험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배선프는 일종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에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명학교 학생회장 소명직 양승민 김설아입니다. 소명학교 학생자치회 청아람은 청출어람에서 유래된 말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성장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청아람은 소명지기를 중심으로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학생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생활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팀, 그리고 학생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예배선교팀과 타학교와의 교류를 돕는 외부교류팀이 있습니다. 또한 각 학급에 있는 학급회장인 섬기미까지 모두 청아람의 팀원입니다. 청아람이 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매 학기 초 진행하는 섬기미 캠프와 청아람 캠프가 있으며 학기마다 진행하는 게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축제인 화목제도 진행하고 홍보 영상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가지는 의미는 자발성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업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활동을 해보는 데에서 학생들이 자발성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명학교에는 현재 총 10개의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고요. 명맥을 이어오는 동아리에는 교내의 소식을 전달하는 교내 편집 디자인부인 소담소담이 있고, 또 도서관에서 여러 연례 행사를 기획하고 다양한 도서관 문화를 알리고 있는 도서부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소명의 여러 가지 소식과 또 소명에 바라는 모습들을 영상의 렌즈로 담는 방송부 뷰가 있고요. 체육 활동으로는 중등 여자 친구들에게 농구를 가르쳐주는 여자 농구 코칭부가 있습니다. 저희 소명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튜터링 프로그램은 소명학교의 선배가 소명학교의 후배를 영적으로, 지적으로 가르쳐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튜터링을 통해서 소명학교의 학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 자기하고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국토술래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얼만큼 걸을 것인가, 뭐 장소나 어떤 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걸을 것인가. 이 선후배와 함께 협력하고 또 배려하고 그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걸을 수 있는가. 이 지점들이 선생님들이 같이 이 국토술래를 준비하면서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힘든 시기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다면 국토술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과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명학교의 통합답사 프로그램은 일반 학교의 현장 체험 또는 수학여행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명학교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그 이름에 여러 중의적 의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 통합, 그리고 두 번째는 학년 안에서의 하나된 통합,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통합입니다. 통합답사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통합답사 사전 단계로 학생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또 통합 수업에 대한 발표를 하고 또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통합답사라는 코스에 대한 수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답사를 진행하고 다녀온 이후에 통합답사 보고회를 하는 이러한 순서로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녀오는 그 현장을 통해서 깊이 있는 배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명학교 통합답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 그리고 사회, 역사, 그리고 또 성경, 기독교 유적들, 이런 다양한 교과와 관련된 장소들이 통합답사에 펼쳐져 있습니다. 통일시대 비전 트립은 11학년에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통일 수업을 듣고 나서 9월 달에 중국, 북한 접경 지역으로 떠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통일이라는 거 요즘 젊은이들이 꼭 굳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통일시대 비전 트립에서는 이 현장에 가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일이 단순히 이득 관계를 떠나서 왜 필요한지를 경험하고 느끼고 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변신이라는 작품을 썼던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여야 한다, 이 말을 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10학년 학생들이 여름에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왜 영국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책, 많은 것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많은 책들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책을 읽고 이 영국을 방문할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 10학년 학생들은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신앙과 진로와 우리 인생을 가늠하고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학년 학생들 열심히 책을 읽고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좋은 결과 얻고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7인 7색 배낭여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박진섭 여행입니다. 7인 7색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여행, 그리고 배낭여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최저 예산으로 잡아서 아이들이 또 예산이 작기 때문에 또 어려운 상황들을 더 많이 마주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함께 여행하고 또 힘든 중에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여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다녀와서 여행 에세이를 작성해서 매년 이렇게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5권의 책이 출판이 됐고, 내년에는 호주, 뉴질랜드로 또 신청한 학생들과 함께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관이란 이 세상을 보고 가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기독교 세계관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던 작가들,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넓혀가려는 노력을 할 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학생들이 이것과 관련된 책을 읽고 고민하고 그 작가가 작품을 만들었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고민의 결과들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독교 세계관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도 함께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전형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1단계가 원서 제출, 2단계 선발 캠프, 3단계 가족 면접입니다. 다음 모집 인원은 중등 7학년 2자릿수, 8, 9학년 1자릿수, 고등 10학년 1자릿수입니다. 이게 한 자릿수라고 해서 한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명부터 9명까지의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한 자릿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원서 제출 기간은 9월 8일부터 14일까지고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출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메일로 제출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안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원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원서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해당 양식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회 추천서는 학생을 잘 아는 교회학교 선생님 또는 교육자께서 직접 추천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고 가정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학교 원서 제출을 하는 이메일로 직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식이 있기 때문에 해당 양식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추천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원서를 제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 캠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이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 장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발 캠프 때 제출하는 서류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원서를 제출한 가정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발 캠프가 마치고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 저녁까지 해서 학교 본관에서 가족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지원한 학생은 필수 참석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일정은 또 따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격자 발표는 10월 21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고 25학년도 편입은 가족 면접을 하고 그 다음 월요일에 바로 안내를 해서 10월부터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내된 내용은 26학년도 내용입니다. 다음 학부모 필독서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문 앞에도 있는데 나가시는 길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학생 독후감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문 앞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이따가 부스 탐방을 하게 될 텐데요. 부스 탐방하는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1층에서 판매를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많은 질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입학금은 100만 원, 발전기금은 1,100만 원 이상, 그리고 월 교육비는 100만 원입니다. 다음 셔틀 안내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양한 노선들로 등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교 노선은 안양 인덕원과 미금역 이렇게 두 노선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약간 노선이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스 탐방을 가기 전에 지금 일부 입학 설명회에 대해서 좀 설문 응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스 탐방하시면서도 또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소명학교 제2차 입학설명회 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명학교 입학설명회 부스는 국어과부터 진행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네, 국어 부스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어과입니다. 저희 국어과에서는 교과서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년마다 필독서가 있어요. 그래서 필독서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독서를 읽고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소나무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긴 글 쓰는 것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 모두 어휘가 독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어휘를 외우고 있고요. 고등에 올라가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수능 맞춤화된 수업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학년 안에서 세 단계 수준으로 나뉘어서 분반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10학년 2학기 때부터는 저희가 선택 수업을 진행해서 아마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면 될 건데 한 대여섯 개 정도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능 영어, 그리고 수능 영어가 아닌 영어, 그리고 해외 유학이 목표인 친구들을 위한 영어 수업이 있어서 그 셋 중에 아마 선택하시면 될 거고, 이거는 저희 교과서라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저희가 배우는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배우고 저희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원서 수업도 같이 하면서 이게 다 원서거든요. 그래서 원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독해력도 기르고 발표를 하기도 해서 아마 그런 수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 문제집인데 이것도 반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아마 숙제로 보통 나갈 거고, 이거는 단어책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고학년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수능 영어 관련된 단어들 뽑아주셔서 그런 영어들로 같이 단어 이제 시험 보기도 하고, 이거는 월비 월코 캠프인데 이거는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에 한 번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중등에서는 아마 필수로 참여해야 될 거고, 이제 10학년부터는 이제 선택으로 아마 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게임을 하기도 하고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영어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채플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서 은혜를 받은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음 부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긴 어떤 부스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G코스이고, G코스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 학교만의 시스템으로서 10학년 2학기 때부터 11학년 2학기 때까지 공부를 한 후 외국에 있는 저희 MOU 파트너십을 맺은 자매 학교로 넘어가서 고등 교육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코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고1 2학기부터 1년 동안 준비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G코스 관련된 수업을 선택해서 듣거나 또는 미투 온라인이라고 외국 원어민이랑 화상 통화를 통해서 회화나 그런 스피킹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G코스를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등 수학 부스 설명하고 있고요. 이 교과서들이 저희 교과에서 실제로 함께 사용하고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들인데, 실제로 저희가 일반 학교 교과서들과 좀 다르게 함께 이제 공식과 개념보다는 개념의 원리를 파악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쓸 수 있는 공간 위주로 저희 교과서들이 구성되어 있고, 무작정 개념과 공식을 외우면서 공부하기보다 개념의 원리를 함께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학교만의 특별한 교육 과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자랄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하자랄 1, 2 교과서가 있어요. 그 하자랄 1에서는 그 주에 배운 개념들과 그 개념을 통한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문제집을 푸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이를 하면서 내가 문제 풀이에 얼마나 약한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볼 수 있고, 여기를 보시면은 저희가 학년마다 필독서를 하나씩 있는데, 여기는 그 처음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8학년 때 하는 필독서인데, 여기서는 소설이라서 좀 더 쉽게 수학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이건 9학년 때 하는 필독서인데, 그동안 7, 8학년 때 배웠던 수학들을 바탕으로 내가 했던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더 정확한 수학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독서마다 워크북이 있는데, 그 워크북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탐구하고 더 잘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부스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떤 부스인가요? 네, 여기는 고등 수학 부스입니다. 일단 저희 소명학교 수학은요, 고등 수학은 10학년 때는 이 두 교과서를 가지고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교과서는 수학의 원리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도 원리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학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선택 수업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수능 수학을 선택하겠다 하시면 맞춤형 수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수학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준 계획일을 써주시면 자신의 진도에 맞춰서 계획일을 적고 혼자 스스로 인강을 듣고 수학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네, 마지막에 시험도 보게 되는데 혼자 공부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담당 선생님들과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피드백 받고 더욱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맞춤형 수학 말고도 여러 가지 수학 수업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수능 수학 말고도 이제 검정고시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수학과 관련 없는 이런 수업도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과 부스입니다. 먼저 여기부터 보시면 소명학교 사회과는 지리, 일반 사회, 역사로 나뉘는데 여기 일반 사회를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7학년부터 보시면 7학년 때는 사회 1이라는 교과서로 배우게 되고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실제 7학년 학생들이 필기를 한 그 노트 정리한 그 내용이고 8학년이 되면은 대표적으로 고등법원 견학을 가요. 그래서 고등법원 견학을 가면은 실제 법원 방청을 하고 그리고 약간 좀 설명을 듣고 해서 자기 느낀 점이나 실제 방청한 내용을 적기도 하고 예를 들어 여기 살인이 있고 하고요. 일단 고등으로 가시면은 일단 이게 10학년이나 11학년 배우는 교과서고 그리고 이게 11학년 선배가 정리를 하신 건데 여러 관점에서 배우고 중등보다는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디베이트가 있는데 디베이트는 토론 대회인데 다른 학교와 경쟁을 하면서 사회 관련된 주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회를 배운 학생들이 선택 과목으로 이제 디베이트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학 탐구는 11학년, 12학년이 이제 약간 수능 문제로 이렇게 자신이 직접 풀면서 채점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틀린 걸 알고 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이게 실제 디베이트 정리한 거나 채점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 부스 설명할 런닝맨입니다. 일단 역사는 참 다양한 수업을 진행해요. 기독교 역사 탐방, 그다음에 디베이트 수업,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그다음 이제 9학년이겠죠. 이제 맛보고 역사보고라는 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의 장점은 이 역사 부스의 장점은 좀 생동감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역사, 인류의 발자취를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그런 발자취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 역사 수업 또 역사 부스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중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랑 학습지를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습지를 체험하면서 수행평가도 하고 실험도 같이 여기다 기록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중에 실험도 있는데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자기가 실험한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독서 활동인데요. 독서 활동이 매번 있진 않고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만드는 그런 수행평가도 있고 굳이 책을 만들지 않고 독후감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에 가면 선택 수업이 열리는데요. 선택 수업에서는 자기가 정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를 정해서 실험을 해서 이렇게 신문 형태로 만드는 활동을 하는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 이슈 비평이라는 수업에서는 이 책을 읽고 이 책 안에 있는 과학 이슈들로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슈들을 조사를 해서 퀴즈를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음악과 부스고요. 이제 음악 수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7학년 때는 음악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 배우고 그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이다시피 이제 칼림바라는 악기와 구메커 악기를 배우고 있고요. 이제 8학년 때는 1인 1악기 어쿠스틱 기타를 배우고 있고 이제 9학년 때는 이제 음악의 주 재료인 소리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학년 때는 이제 합창과 찬양 작곡, 음악사를 배우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악보들을 보시면 10학년 선배님들이 직접 작곡하신 악보들입니다. 고등에는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선택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소명학교 미술과인데요. 소명학교 미술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배우는 수업입니다.
7학년 중1 때는 다양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감 팔레트를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8학년 중2 때는 1.2시랑 원근법을 선생님께서 개념을 알려주시는데 그 개념을 배운 대로 이제 직접 자신이 표현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학년 중3 때는 이제 미술의 역사, 미술사를 알고 직접 연필을 표현하고 그리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7학년 이제 후반기 때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이제 그림책을 만드는 수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에서는 선택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아크릴을 이용해서 이제 풍경화도 그리거나 연필 소묘도 하고 있고 이제 비엔날레라고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집과 성경이 말하는 집을 결합해서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7학년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고 이것도 9학년 학생들이 같이 팀을 합쳐서 모형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린 것들이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림도 고등 선배님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집에 대해서 표현한 그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명학교 체육부고요. 일단 저희 소명학교 중등과정부터 고등과정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7학년 때는 플라잉 디스크, 태권도 그리고 축구볼, 태권도를 배우게 되는데 이제 플라잉 디스크랑 축구볼 같은 경우에는 뉴 스포츠라고 해서 이제 안 다치고 안전하게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말하고요. 플라잉 디스크는 이제 원반으로 하는 경기이고 축구볼은 이제 핸드볼의 축소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학년에는 양궁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고요. 플래그 풋볼이라는 미식 축구의 축소 버전인 뉴 스포츠를 배우게 되고 이제 태권도 수업을 통해서 계속 태권도 실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9학년 때는 이제 양궁을 또다시 배우면서 실력을 기르게 되고 이제 플로어볼이라는 땅에서 하는 하키 느낌의 스포츠를 배우고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에는 배움과 섬김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기서 풋살, 복싱과 같은 체육 수업을 추가로 체험하실 수 있고요. 10학년에는 이제 농구, 축구볼, 트레이닝을 배우면서 이제 팀워크를 기르는 그런 체육 수업을 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축구볼 앞서 말했듯이 핸드볼의 축소 버전이고요. 양궁 심화 수업을 통해서 이제 양궁 쏘는 거리를 이제 좀 늘려가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11학년에는 이제 배구와 트레이닝을 통해서 계속 평소에 해보지 못할 스포츠이기도 한 배구를 좀 배워보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학년부터는 이제 선택 수업이 체육으로 바뀌는데 이제 거기서 양궁 수업과 트레이닝 수업, 러닝 수업으로 나뉘어서 이제 선택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12학년에는 이제 복싱, 육상, 트레이닝을 배우게 되고요. 선택 수업도 마찬가지로 11학년과 동일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또 다른 체육 수업, 선택 수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복싱, 필풋, 웨이트 트레이닝, 기초회복 등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따로 축구부와 농구부가 존재해서 방과 후에 이제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졸업생 코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졸업 앨범들이 나와 있어요. 그 친구가 소명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고3 때 수능 끝나고 이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거예요. 멘토들이 참여한 거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학생들이 그 졸업생들이 학생일 때 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정말 멋지죠? 네. 그리고 졸업생들이 여기 보이시면 그 졸업한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그 소명의 길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서로 되돌아보는 홈커밍데이 시간과 그리고 이제 졸업식 멘토링으로 1대1로 이제 학생을 멘토링해주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게 됩니다. 네, 다음 부스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세움 수업인데요. 세움 수업은 시간과 자기애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플래너를 적어보면서 자신의 하루는 어땠는지 이렇게 성찰을 해보기도 하고요. 일주일간 플래너를 다 작성하였으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선생님들께 코칭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 코칭대로 플래너 쓰는 방식을 바꿔보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플래너를 쓰는 방법을 바꿔보기도 하고요. 여기는 자리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자리 프로젝트는 이렇게 평소에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낮은 점수대의 것들을 일주일간 높은 점수대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자립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울림 수업인데요. 울림 수업은 공동체 놀이와 소행차를 하면서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름 앞에 자신을 소개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그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고,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붙이면서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먼저 배선프는 여기 활동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한 학기 동안 집중해서 듣고 여기서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섬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트를 판매해서 컴피티션에 기부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보드게임 수업을 들음을 통해서 소명의 새로운 문화를 세워나가는 다양한 섬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답사는 각 이제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각 이제 전국의 각 지역을 이제 탐방하면서 역사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가기 전에 되게 좀 간단하게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배움과 동시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8학년이 바세코 선교를 직접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저희 소명학교의 가치 중에 하나가 세계 선교다 보니까 그 가치를 직접 실현하기 위해서 브링업이라는 단체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미리 있으셨던 선교사님들과 쓰레기 섬인 바세코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열악한 곳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여기 있는 사역들처럼 비딩 사역이나 현지 교인 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학교 아이들의 교육을 준비하고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사역들은 대부분 선교라는 학기 수업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그들을 직접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신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알아주신 덕분에 저희가 다음 연도부터 필수 과정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국토순례 부스입니다. 국토순례는 중등 전체가 3박 4일 동안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1년에 한 번씩 걸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배우는 프로그램인데요. 중등 전체가 떠남으로써 이제 많이 다녀본 9학년 선배들이 7, 8학년을 챙겨주고 거기서 공동체성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제 여기는 소명 아카데미 부스인데요. 이제 소명 아카데미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어떤 수업인데, 단순히 나를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자아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최종적인 수업인데요. 소아 10학년 때는 이제 내면 이야기와 뭐 임마누엘 일기 가치 경매 뭐 등등 이런 조금 제목만 보면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면 이야기는 내가 어떤 그냥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임마누엘 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등, 정말 단순하게 나에 대해 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알아가는 데 포커스를 둔 어떤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소아2 이제 11학년으로 넘어와서 좀 더 심화적으로 나의 경험에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생각보다 이게 맛있고 내가 여기서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이런 등등 경험에서 은사를 찾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로서 내가 어떤 가치를 느낄 때 행복을 느끼는지 등등 좀 더 심화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11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또 12학년 때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12학년 때 배우고, 이렇게 해서 소명 아카데미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회 소명은 이제 사회를 대상으로 문제점들을 찾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찾는 그런 수업이고, 이제 먼저 TNTQ라는 걸 하는데, T 같은 경우에는 타겟인데 어떤 문제점들을 조사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고, N은 니즈인데 그 문제점이 어떤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고, 세 번째 T는 툴인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그리고 Q는 퀄리티인데 그 문제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찾기, 이런 거고, 이제 교육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가 하는데, 이제 10학년은 이제 사회 소명이 뭔지,
그 소명의 특강 이런 것들하고 이제 프로젝트 주제를 찾는 그런 것들하고 이제 11, 12학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은 심화 연구 보고서 논문을 쓰거나 개인 작품을 하거나 아니면 팀으로 했을 때 팀 프로젝트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소명학교에서는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인문고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문고전 수업에서는 예전 고전 문학들이나 문학 작품들 또는 미술 작품들을 가지고서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고민해왔던 그런 질문들과 생각들을 저희 수업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질문들을 단지 세상 사람들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기독교 세계관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할지를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연구 비전 트립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 비전 트립은 10학년 여름방학 때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교육 과정으로서 10학년들의 필수 참여가 주어지고요. 저희 주제는 인문학을 주제로 떠나기 때문에 이제 존 버년, C.S. 루이스, 톨킨 등 여러 기독교 인문학 작가들의 생애나 생가를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3주 동안 영국을 방문하면서 영국 아일랜드 제외 전역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시간을 통해 저희 여행을 매일 정리하고 또 일기를 쓰면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소감문을 작성하면서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 트립, 세 번의 비전 트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영국 비전 트립, 그리고 두 번째로 10학년 때 떠나는 평화세대의 비전 트립, 그리고 세 번째로 11학년 때 떠나는 통일세대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10학년 때 제주로 떠나는 평화세대 비전 트립은 4.3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평화롭지 않았던 순간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평화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근본적인 실질적인 평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백두산으로 떠나는 통일세대 비전 트립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통일을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통일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비전 트립입니다. 소감문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랜드 투어 부스인데요. 그랜드 투어 부스는 먼저 책을 읽고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작년에 나이트, 예루살렘의 아이만, 죽음의 수용소에서 같은 책을 읽고서 먼저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박영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성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을 읽고서 한층 성장한 다음에 실제로 그랜드 투어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철학자의 길 아니면 베를린 장벽 등을 보고서 저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의 통일을 바라보아야 하며 또 실제로 분단이 되었던 독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일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우슈비츠를 갔다 오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렇게 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관련된 것이라도 좀 더 한층 성장해 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